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먼저 CEQ가 얼마나 특별한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YLE 세 가지 시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같은 레벨인 A2 Flyer과 그리고 Key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B1 Preliminary and B2 First 시험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Teaching Resource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Q가 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얼마나 특별하고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 슬라이드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시험 유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시험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스피킹 스킬을 잘 측정하는 걸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번에 해당하는 시험은 외부의 토셀이라는 시험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고요. 그리고 2번은 케임브리지 시험의 A2 Levels Key for School에 대한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왼쪽 1번은 어떠한 대화를 두 번 듣고 그리고 이어질 문장은 어떤 걸까? A, B, C, D에서 고르는 거고요. 2번에 해당하는 KT Speaking Test는 두 명의 응시자가 Do you like these different hobbie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개 그림을 가지고 디스커션하는 시험입니다. 아마도 2번이 다이렉트하게 스피킹 테스트를 어세싱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라이팅 테스트입니다. 1번은 토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2번은 케임브리지 시험의 Key for School에 대한 라이팅 시험입니다. 1번은 라이팅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답을 A, B, C, D에서 고르는 multiple choice question인데요. 아마 답이 more fast 아니고 faster than 문법에 관련된 질문이네요. 이번은 이메일을 쓰는 거고 주어진 상황에 다음 세 가지의 블릿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25자 또는 그 이상을 쓰는 라이팅 문항입니다. 2번이 다이렉트하게 라이팅 스킬을 어세싱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라이팅을 어세싱 할 때는 grammar, vocabulary 또는 라이팅의 organization 그리고 task achievement 얼마나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은 그 많은 항목들 중에 grammar만 체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번 케임브리지 테스트는 특정 상황에서 이 모든 관련된 요소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시츄에이션이 주어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제가 선생님께서 티칭을 하실 때 이제 케임브리지 CQ는 어떻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CFR을 기반으로 Pre-A1, C2까지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2를 가지고 오면 이 A2에 해당되는 can do statement과 같이 learning objective가 세팅이 됩니다. 이 learning objective를 가지고 A2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A2 클래스에 해당되는 저희 MM북스의 A2 full++를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 다루시게 되시겠죠. 그리고 이 다양한 활동들을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선생님은 observing하고 학생들은 communicative task를 하게 되고 또는 모듈 테스트나 또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는 A2 레벨에 해당이 되는 Secondary AI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세션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학부모님과 상담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또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와 함께 그리고 이 코र्스에서 다루었던 학생들의 learning 데이터와 함께 외부 시험 CQ A2에 해당되는 Key for School을 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 다이어그램에서 뭘 알 수 있냐면 CEFR을 기반으로 선생님의 티칭과 학생들의 learning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상응하는 CQ A2 Key for School 테스트를 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CEQ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네 가지의 스킬, 그리고 grammar, vocabulary 이런 걸 포함한 테스트를 다이렉트하게 치고 있고, 사실 시중에 다이렉트하게 테스팅하는 시험이 거의 귀하잖아요. 근데 이제 CEQ는 이걸 다이렉트하게 테스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킹과 라이팅의 타스크들이 real life communication 스킬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디스커션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 하거나 아니면 picture describing 하거나 이러한 타스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olistic, 맥락적이고 그리고 분석적인 assessment 시스템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teaching과 학생들의 learning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 시험과 함께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시험은 not just for the exam,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닌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을 테스팅하고 디벨로핑하는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CFR을 바탕으로 시험은 점수가 나오게 되지만 이 CFR은 A1, A2, B1, B2가 너무 레인지가 크잖아요. 그 넓은 레인지를 케임브리지에서는 케임브리지 잉글리시 스케일로 더 세분화해서 쪼개었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또다시 학생들은 그레이드 A, B, C를 받게 됩니다. 이 그레이드가 나오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CFR의 A1과 A2, A1과 B2 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게 되고 그 사이를 커버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레이드에 맞게 디테일한 스코어를 학생들은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요소들이 CQ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실제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L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YLE는 starters, movers, flyers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레벨이 pre-A1, A1, A2 그리고 아래는 Cambridge English 스케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시험의 소요 시간은 starters 45분, movers 1시간, flyers 1시간 15분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3 paper, 세 가지 페이퍼를 받게 됩니다. reading and writing 하나, listening 하나, speaking 하나 근데 보시다시피 시험이 각각의 이 페이퍼들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각각의 스킬, 즉 reading and writing, listening, speaking 각각의 스킬들은 5개의 방패를 받게 돼요. 최대 방패가 5개예요. 하나에서 5개.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전체의 방패는 받을 수 있는 방패는 15개입니다. 3 곱하기 5니까 15겠죠. 만약 한 학생이 4에서 5, 즉 여기 페이퍼에서 4에서 5 방패를 받게 되면 다음 단계의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케임브리지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 벨트 잉글리시가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팁은 학생들이 총 15개의 방패에서 13개 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그러나 각각의 인디비주얼 스킬은 4개 이상이 골고루 밸런스 있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한 리졸트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starters가 있고요. 이 학생의 샘플 리졸트는 reading and writing은 3개, listening 4개, speaking 5개를 받았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starter의 그 방패가 3개라는 것은 다음 레벨 무버스의 방패 하나와 동일하다라고 케임브리지는 얘기하고 있고요. 4개는 2개, 5개는 3개, 그리고 플라이어스는 하나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의 YL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가르치는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다면 저는 can do statement 이 다이어그램을 선생님과 한번 공유해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웹사이트에 선생님이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pre-A1, A1, A2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스킬을 요구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arter는 여기에 name some familiar people and things를 쓸 수 있다. 쓰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movers는
short sentence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렇지만 flyer는 link sentences, sentence를 연결해서 접속사를 활용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를 텔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수업 시간에 어떠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레벨인 A2 flyer와 A2 key for school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YLE는 primary school 대상으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key for school부터는 secondary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Cambridge Scale, English Scale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CFR이 같은 거기 때문에 간혹 혹시 학생의 연령대가 secondary, lower secondary인데 아직 A2 A2 아니면 막 영어를 시작을 했다 고민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imary에서 lower secondary까지는 flyer 가능하고요. 그리고 key는 upper primary부터 secondary까지 가능하다. 캠브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소요 시간은 1시간에 15분, key는 2시간입니다. 페이퍼는 flyer는 3 paper, key도 3 paper. 큰 차이점은 speaking 차이인데요. flyer는 응시생 1명과 그리고 examiner 1명이 스피킹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key는 candidate 2명 그리고 examiner도 2명입니다. 어떻게 2명이 examiner 2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플라이어와 키의 스피킹 파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플라이어는 먼저 플라이어 스피킹 테스트의 파트 1은 이그제미너 1명과 스피킹 1명, 캔디데이트 1명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그림 2가지를 가지고 스피킹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그제미너가 먼저 In my picture, the baby is sleeping 라고 하면 학생이 그 문장을 잘 듣고 동일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베이비를 보고 말을 해요. In my picture, the baby is not sleeping. 네거티브 센텐스를 만들 수 있냐 체킹할 수 있고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이런 문장들을 발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candidate 파트 2에서는 examiner와 candidate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뒤에는 좀 조금 점프를 할게요. 그렇다면 key for school은 어떻게 다를까? 이 key for school에서는 candidate 2명이 들어가서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요. Do you like these different hobbies? 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디스커션 합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individual preference, 개인의 선호도에 관련된 personal question이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examiner 한 분이 do you like these different hobbies? Say why or why not? 끝나고 나서는 디스커션 끝나고 나면 do you think something is fun? 계속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2명의 examiner는 어떤 다른 역할을 가지게 될까요? 진행을 하고 있는 interlocutor 이 examiner는 holistic assessment라고 해서 이 학생 간의 디스커션을 전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리고 맥락 속에서 이 학생들의 점수를 0에서 5까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관찰자인 examiner는 analytical assessment를 하게 되는데요. 이 3가지 항목, grammar and vocabulary, pronunciation, interactive communication 이 3가지 항목을 좀 더 분석적으로 세부적으로 점수를 주게 돼요. 이 2가지가 합쳐져서 학생들은 스피킹 점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캠브리지 시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다른 타 시험과는 다르게 realistic한 퀘션이 주어지죠. 사실 real life에서는 혼자 스피킹 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과 conversation, communication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authentic, 뭔가 real life한 타스크가 주어지고 또한 assessment, 평가도
하나의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또 평가하는 이 assessment 시스템도 되게 realistic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캠브리지 스피킹 테스트의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result가 나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읽고 활용하실 수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ample result가 있는데요. Key English Test고 여기 overall score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overall 점수가 해당하는 CFR level A2. T 시험을 쳤고 A2가 overall로 나왔네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넘버는 학생이 추후에 학교에나 어떤 기관에 제출하게 될 때 이 넘버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킹해 주시고 그리고 이 overall score이 나오게 된 거는 하단과 같이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이 네 가지의 영역들의 평균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점수들은 아래와 같이 grade A, B, C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샘플로 한번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샘플은 지금 B1 레벨의 B2네요. 죄송합니다. B2 result입니다. 이 학생은 B2 캠브리지 스케일의 160에서 180까지가 B2에 들어오고 그 이상은 그레이드 A를 받게 됩니다. 이 20점을 환산을 했을 때 받은 점수를 봐서 이 퍼센트로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리딩은 75%, B2 레벨의 75% 정도 achievement 됐고 use of English는 95%, 그리고 writing은 가장 낮네요. 45%. 그래서 가장 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어요. listening은 65%, speaking은 100%. 다음 100%라고 해서 100%라고 해서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grade A가 혹시 나왔다라고 해서 이 grade A가 C1에 도달했다.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시험이 B2에 해당하는 first 시험이기 때문에 C1, CA 시험을 쳐야지 더 구체적인 점수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팅이 가장 약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장 약하고 연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약하게 된 이유가 뭘까? 뭐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 액션 플랜을 플래닝 하시고 다음 넥스트 액션을 플래닝 하시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홈워크나 아니면 반 배정을 다시 고려해 보신다거나 여러 가지 학원 내에서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넥스트 고를 세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result를 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캠브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핸드북, Teacher's Handbook과 그리고 케임브리지 잉글리시 스케일의 설명을 바탕으로 학생의 예를 들어서 스피킹면 이 네 가지 항목들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실 수 있겠죠. 여기는 라이팅이네요. 네, 라이팅을 이 네 가지 항목에 따라서 라이팅의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B1 Preliminary와 B2 First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reliminary인데, 네, 그리고 First, 그리고 스케일은 140에서 159, 160에서 179. 시험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2시간에서 2시간 20분, 3시간 30분. 자, 이제 더 이상 3개의 페이퍼가 아니고요. 4개의 페이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first 시험은 reading and use of English. use of English라는 섹션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preliminary for school과 first for school의 speaking과 writing의 차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ing은 interview, extended turn, discussion, general conversation. First는 interview, long turn, collaborative, test, discussion. 여기서 part 2를 보면요. extended turn이라는 것은 그림 하나가 주어지고 candidate 한 명은 이 그림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first에서는 두 개의 그림이 주어지고 학생 그 candidate는 두 개의 그림을 비교, 대조를 하게 돼요. discussion은 비슷하게, 네, 아까 전에 그 키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prompt가 주어지고 discussion 하게 되고, first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writing은 이메일, 그리고 두 번째, article이나 스토리를 하나 선택을 해서 part 2를 적게 되고요. first는 article, review, report, email, or letter. 더 장르가 다양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도 선택을 해서 적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Use of English in B2, First 시험에서의 Use of English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Part 1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vocabulary를 체킹하고 있네요. Part 2,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문자로 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grammar 체킹하고요. Part 3, vocabulary인데요. 하지만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맥락에 맞게 답을 적어야 됩니다. 마지막 part 4, 여기에서는 grammar structure를 테스팅하는데요. 다만 paraphrasing해서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5번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2에서 5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어진 단어 forward를 반드시 써서 적어야 됩니다. 답이 아마도 looking forward to hearing이 답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전에 그 케임브리지 시험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FC 시험을, first 시험을 가르쳤을 때 이 part 4가 가장 트리키한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part 4가 가장 트리키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reliminary B1과 first B2 시험의 스피킹 테스트를 한번 유사한 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Part 3에 해당이 되는 시험입니다. 차이점은 보니까 어떠한 question, 어떤 situation이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B1은 텍스트가 없고 illustration으로 구성되어 있고 B2는 topic이 주어지고 명확하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눌 텐데 그 의견을 나눌 때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5개가 주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B1 Preliminary Speaking Part 3입니다. 이그제미너가 얘기해요. 학생이 어떤 capital city로 여행을 갈 텐데 school trip을 갈 텐데 여기에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있다. So which would be most interesting activity? 학생들끼리 두 명이서 대화를 디스커션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는 체킹하는 여러 가지 스피킹 크라이테리아가 있겠지만 vocabulary, grammar 체킹되겠죠? 그리고 디스커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또는 suggesting하고 또는 asking the partner, 파트너한테 질문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파트너가 얘기했을 때 적절한 response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아니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해야 된다면 negotiating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련된 functional language도 practice 해야 됩니다. 이 디스커션이 끝나게 되면 파트 4로 넘어가고 파트 4에서 이그제미너가 질문을 합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have a more school trip? Would you like to have a more school trip? 뭔가 구체적인 방금 했던 토픽과 연계된 구체적인 personal question을 던지게 돼요. 그러나 캔디데이트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명한테 질문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한 명이 그냥 딴 생각을 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질문을 끝나고 나서 이그제미너가 또 물을 수 있어요. 다른 캔디데이트한테 What about you? Do you agree? What do you think? 방금 다른 캔디데이트이 했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 추가 follow question을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프로세스, 이 플로우가 커뮤니케이션 안에 comprehension이 바탕이 되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같이 comprehension 하면서 communication 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체킹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B2, first speaking test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두 명의 캔디데이트는 다음과 같은 prompt가 주어지고요. Here are some things people often do to keep fit.
and healthy and a question for you to discuss. 질문을 보니까 앞서 보셨던 B1 preliminary test랑은 다르게 그림이 없고 질문도 아주 abstract해요. Is it a good idea for a student to go on a school? 이거 바뀌었네요. 아이고 이거 다른 거네요. Is it a good idea for a student to go on a school trip? 위에 내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school trip에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대답은 사실 학생들의 opinion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vocabulary grammar 체킹될 거고 functional language도 체킹될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한 functional language가 요구됩니다. Negotiating, agree, disagree, making a suggestion, or provide a proper response, and ask the 파트너한테 질문을 하고 또는 speculating, 뭔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functional language가 요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B2 first에 해당이 되는 writing 질문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B2 speaking이 학생들의 opinion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플로는 B2 first writing의 플로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어떠한 토픽이 주어집니다. Teenagers are too young to teach other people about anything. Do you agree? Writing an essay 하는 건데요. 에세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가야겠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를 적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했던 스피킹처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스피킹을 하면서 사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글로 옮길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B2는 주어진 텍스트 퀘션이 좀 더 추상적이고 그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옮겨내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학교 내신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위에 예시를 보면 writing an essay, who is the person that you respect the most and why? 120자 이상을 써라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쓰기 평가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120자 이상은 Cambridge First Test Writing Test의 글자 수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First Writing Part 1이 Writing an Essay니까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죠. 모 중학교 2학년 영어 쓰기 평가, 서술형 논술, 말하기 평가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Write about your own role model and describe him in detail. Write about a comfortable house to live with some reason.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은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하는 수행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면접, 역할극, 구두 발표, 정보 알림, 그림 묘사, 스토리 말하기 등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보통 이런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과제 완성, 내용, 언어 형식. 이 세 가지의 보편적인 평가 항목이 Cambridge Preliminary First Writing Criteria와 유사하죠. Communicative Achievement, Content, or Organization, and Language. 그래서 이러한 Cambridge CQ 시험과 유사하게 학교 내신 수행평가도 유사하게 가고 있는, 흐름이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MMBooks 플러스 B1을 한번 가지고 와서 얼마나 CQ와 유사한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B1에 해당하는 Writing Section 페이지고요. 오른쪽은 B1 Preliminary Writing Part 1에 해당되는 이미지입니다. 유사하게 문제가 학생들은 이 태스크를 연습하게 되고요.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MM 책만 가지고도 CQ는 충분히 트레이닝 할 수 있겠죠. B1에 해당되는 스피킹 파트고요. 학생들은 이렇게 personal question about specific topic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B1 preliminary speaking part에 해당이 되는 파트 4에 해당이 되고요.
유사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CQ를 만약 가르치고 계시거나 대비하는 프랩 코र्스를 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 시험에 포맷에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 두 번째 케임브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can do statemen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can do statement는 각각 시험이 요구하는 objective와 연계되어 있고 그것은 고로 수업 시간에 구체적인 피드백,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Speaking, Writing, Assessment Criteria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캠브리지에서 제공하는 Handbook for Teachers PDF 파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ey for School부터는 2명의 candidate 또는 3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콜수로 candidate 넘버가 끝난다면 2명, 그리고 2명의 examiner가 있다. 그리고 secondary 대상의 시험이라면 특히 speaking과 writing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문장을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그리고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고 이것은 고로 학교 내신 또는 수행평가와 일치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주어진 시험 리졸트를 어떻게 읽고 활용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학원에서 캠브리지 시험을 만약 쳤다면 그 시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캠브리지 시험은 proficiency test예요. 그래서 학생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가지만 이 능력 평가의 결과값을 가지고 학원의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achievement, 학생이 이 해당하는 레벨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두 번째, 또는 각각의 스킬 점수가 있으니 이 점수를 가지고 학생의 강점 또는 약점을 진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는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학원 커리큘럼이나 실러버스를 조정할까 또 한번 결정할 수 있는 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선생님께서 가르쳐셨던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얼마나 이 수업이 효과가 있었는지도 이벨루에 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캠브리지 시험은 라이팅 섹션이 있기 때문에 이 answer sheet, 마킹하는 것도 같이 학생들과 연습을 하고 왜냐하면 특정 시험에서는 대문자로만 적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펜으로만 적어야 된다거나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eaching resource, 선생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teaching resource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하게도 저희 MM publication, 즉 Belt English Curriculum이 가지고 있는 모든 resource들은 직접적으로 CEQ와 연관이 있어요. 이것만 잘 활용하신다고 해도 CEQ를 아주 밀접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 캠브리지 웹사이트 또는 캠브리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sample video about speaking test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스피킹 비디오를 가지고도 학생들의 스피킹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리허설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KEEC 저희 가지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잖아요. 가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저희 KECC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링크화 시켰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필요하신 자료들을 캠브리지 웹사이트 가지 않으셔도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